네, 안녕하세요. 삶을 창조하는 연극술사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, 자발적으로, 그리고 참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끔 할까?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할까? 이게 또 단체마다, 어떤 공동체마다, 어떤 조직마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듯해요. 근데 참 어떤 분위기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배가 되어서 이렇게 그 개인들이 개개인들이 알아서 착착착 정말 주도적으로 알아서 네,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막 그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뭐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네. 그 단체가, 그 조직이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해줬을 때, 어떤 부분들을 그 개인한테 충족을 해줬을 때, 일을 자발적으로, 주도적으로, 창의적으로 하셨던 경험이 있나요? 저는 지금 10년 차 연극 강사입니다.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연극 수업을 진행합니다. 교과 수업 안에서도 하고 그리고 방과 후 연극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요. 거의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. 그러니까 몇 년, 같은 학교를 몇 년 나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새로운 학교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 아르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던 아르떼 문화예술 강사였었을 때는 매년 학교가 이제 새로 바뀌었었죠. 계속 다른 학교를 나갔었습니다.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좀 느꼈어요. 이 학교는 좀 다르다. 뭔가 분위기가 되게 은근히 약간 좀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진 않아. 그러면서 뭔가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집요하거나 막 일방적인 또 관심은 아니야. 뭐지?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. 그래서 이 학교가 나한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?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위 좀 주도적으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좀 그리고 되게 은근 창의적으로 또 되게 신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까? 어떤 요인일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연극 수업 강사로서는 일단은 제가 연극 수업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저는 교실보다는 일단 어떤 적당한 크기의 강당이 좋아요. 또 체육관은 너무 소리가 울리고 막 하다 보니까 강당이 괜찮은데 작년엔 참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. 거기가 체육관과 더불어 사용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에 있는 자잘한 어떤 체육 도구들도 저에게는 연극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또 무대도 자그만하게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들 또 시연하고 또 거기서 또 공연을 또 그곳에서 또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또 공간이 있어서 뭐 여러모로 다니면서 막 움직이고 또 공연을 또 여러 각도에서 또 공연하기도 하고 해서 참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공간 확보 중요하구나. 뭔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마련되어 있는 안정된 예, 어,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또 뭘까 했더니 믿음입니다. 근데 그 믿음이라는 부분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공간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딱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참 모호하죠. 나를 믿어주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그거는 보면 저는 이제 강사로서 학교가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않는 겁니다.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모르겠어요. 제가 기억이 안 날까요? 다 거의 일방적 요구만 했던 것 같아요. 네. 어떤 강사에게 뭐가 필요한지,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던 어떤 기억을 제가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2학기 때부터 나가게 되는 학교에서의 수업, 그 학교는 좀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학교에서 느꼈던 그 학교는 일단 그 선생님부터도 저한테 지금 물어보셨어요. 면접 때 뭐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,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. 그래서 저 살짝 감동받았는데 그게 참 처음 받는 감동이라 이걸 티도 못 냈습니다. 이게
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. 고맙습니다라고 이런 거 전 처음이다.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다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. 아무튼 근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 아무튼 믿음이라는 부분에서는 상호적인 거죠. 일방적인 어떤 한쪽의 요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연극 수업하게 되면은 뭐 수업 계획서 내라. 그다음 매일의 활동 일지 써라.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사진도 요구하시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만약에 공연을 뭐 해달라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들어가죠. 근데 그런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적인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,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어떤 소통과 그 다음에 적절한 지원들, 딱 알맞는 지원들을 저한테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제가 나를 믿는구나, 내 수업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강사로서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했습니다. 이렇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제 수업에서 신나서 수업을 하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부분입니다. 언제든 제가 그 강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, SOS를 쳤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어떤 거기 커튼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서 그걸 요청을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거 막 여쭤봤더니 정말 순식간에 한 3-4분의 선생님이 달려와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네, 하셔서 이런 부분들 정말 언제든 달려와 주실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는 거. 또 이 부분도 믿음의 영역과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나를 믿는구나, 내 수업을 믿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. 또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조차도 그러셨어요. 근데 이렇게 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좀 힘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구역을 제가 수업하는 공간을 청소하기도 하지만 요청하기도 하는데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서 여기 아이들 수업하는 공간인데 언제든 얘기해라 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제가 나갔던 또 작년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 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 수업하는 공간인데 깨끗하게 청소해줘야죠 라고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또 내 수업을 믿는구나, 나를 믿는구나 이런 영역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 수업에 더 어떤 신경을 쓰고 또 재밌게 주도적으로 또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힘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사로서 학교가 어떠해야 됐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이렇게 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뭐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어떤 공동체 생활 뭐 여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도 곳에서도 다 통용이 되지 않나 싶어요. 다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, 그게 어떤 상호적인 부분인 거죠. 서로 소통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.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, 그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돼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언제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SOS를 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는 거.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조직에서 그 단체에서 또 그 가정 내에서 자기가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어떤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연극술사였습니다.